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수도인이 마음을 굳게 세우고 한번 이루어 보기로 정성을 다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쉬운 일이 되어질 것이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안 하려는 사람과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에게는 다 어려운 일이 되나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도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이루기 어렵죠. 건강관리도 정성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건강관리의 비법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뇌출혈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노인분들께만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건데요. 제가 듣기로는 젊은 층 뇌출혈 환자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예, 스트레스도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 젊은 층의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이제 머리를 쓰고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의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 혈관이 이제 수축이 되면서 뇌에서 신경을 쓰기 위해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젊은 층의 경우에 이제 복부 비만이 늘면서 또 하나는 고지혈증이 증가하면서 이제 술과 흡연을 많이 하게 되면서 혈관 자체에 염증이 발생을 하면서 요즘 젊은 분들의 경우에도 이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지금 들었는데요. 뇌출혈은 또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평소에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자신의 혈압이 140을 넘어가고 있는 경우다. 두 번째는 평상시 없던 두통이나 어지럼증, 손가락에서 엄지나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이 간혹 저리는 증상이 있다. 마지막으로 속이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은 증상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증상에 앞서서 바로 응급실에 가서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건강검진 그리고 혈압 체크가 평소에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뇌혈관을 예방할 수 있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뇌혈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방차, 첫째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두 번째 이제 과체중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머리를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 신경을 좀 많이 쓰는 일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향부자와 감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꾸준하게 복용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이에 반해서 나는 음식을 좀 많이 먹지 않는데 자꾸 복부 비만이 되고 과체중이 된다. 또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녁에 이제 술을 좀 먹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체중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복부 비만과 내 몸 안에 있는 필요한 없는 물질들 한방에서 이제 담음과 식적이라고 하는데, 이 담음 식적을 제거해주는 대표적인 약재가 창출과 이제 갈근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이 차요법을 한 잔 복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퇴근해서 한 잔 복용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녁 때 퇴근을 하는데 식사를 하고 또 술을 먹고 오는 경우에는 먼저 샤워를 하기 전에 이 차요법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은 향부자와 감초, 또 과체중이신 분은 갈근과 창출을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층 뇌출혈을 좀 한방적으로 막고 싶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한방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혈압 조절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혈압이 올라가는 데는 원인이 있겠죠.
예, 첫 번째가 이제 스트레스가 있고, 예, 두 번째가 이제 과체중인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예, 향부자와 이제 감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면서 병원에서 예, 고혈압 약을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는 경우에도 이 차요법을 복용을 하면 혈압이 아주 안정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과체중인 경우에 이 경우에는 내 몸 안에 있는 이제 식적과 담음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창출과 갈근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는데 이 차요법을 이용을 하면서 혈압을 조절을 하시면 되고 예, 세 번째는 항상 대변이 잘 나가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대변이 밑으로 항문을 통해서 예, 직장을 통해서 잘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예, 두통 증상이 있다든지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뭐 대변은 이틀에 한 번 보든 하루에 한 번 보든 대변을 보고 났는데 시원한 느낌이 들고 예, 내 장 안에 남아있는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항상 복부 비만을 조절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 이 복부 비만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항상 소화가 잘 되어야 되고 소장과 대장,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대장에서 대변을 잘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 복부 비만을 잘 유지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건강과 또 뇌출혈 예방을 위해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 적정 체중 유지, 마지막으로 변비가 없는지까지 평소에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번호죠.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원음방송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또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와 현재 불편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정확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고민 가지신 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상담이시죠? 예, 예. 네,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 어떻게 되실까요? 나이는 68세. 네, 68살이시고요. 예, 몸무게는 46kg. 46kg. 예, 키는 1m 57. 네, 키 1m 57cm십니다. 지금 제 옆에 박사님 계시거든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방송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요, 장이 좀 예민한 건지, 장에 큰 문제점이 있는지, 밥을 이렇게 먹고 나도 배가 아프고, 그리고 아침에 한 7시 정도 되면 항상 대변을 보거든요. 네. 밥 먹기 전부터. 그 대변 보고 한 번 보고 나면은 또 밥 먹고 나면 또 가고 한 두세 번씩 막 계속 그런 식으로 한 몇 달 전부터 그런 식으로 대변을 보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데는 뭐 설사도 가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설사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뭐 병원에 가니까 뭐 감염성이라고 하는데도 약을 먹어도 별 효과도 없고 한의원도 제가 이런 지가 또 몇 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한의원에도 가서 약도 좀 오랫동안 먹기도 했는데 그게 치유가 잘 안 되네요. 네. 현재 그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예,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수술 받으신 적은요?
수술 받은 것도 없고 이제 예. 아기 낳을 때 이제 제한적인 한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예. 지금 157에 46kg인데 한의원에서 그 체질 검사 받으셨습니까? 예. 예. 소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음식을 먹고 나면 이제 배가 아프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화장실을 보고, 예, 그런데 대변을 이제 여러 번 보시고 병원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연세가 68세니까 위내시경을 하고 그 다음에 장내시경 검사도 다 받으신 거죠? 아니 안 했어요. 아, 위내시경, 제가 네. 대장 내시경을 하려고 병원에서는 제가 너무 지금 어머니 체력이 너무 다운돼 있으니까 예. 좀 좌우로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그래갖고 이제 혈액 검사하고 대변 검사는 했었어요. 예, 그러면 혈액에서 빈혈 수치도 정상이었습니까? 예, 예. 빈혈은 12로 나오더라고요. 예. 정상 수치로 나오더라고요. 아, 위내시경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안 했어요.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예. 지금 이제 이런 경우 대부분 일단은 이제 위내시경하고 장내시경을 이제 연세가 68세니까 받으셔야 되는데 현재 이제 예. 선생님께서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소음인 체질이고 그런데 몸무게는 원래 항상 46kg 정도 나가십니까? 아니에요. 한 49kg 정도 나가다가 지금 예. 한 몇 년에 걸쳐서 지금 한 3kg가 빠졌습니다. 네. 지금 한 해에 이렇게 3kg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한 몇 년 사이에 예. 한 5년 사이에 이렇게 한 3kg 정도 빠졌거든요. 네. 예.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지금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기능적인 요인, 그 다음에 이제 과민성 대장 증상이 두 가지가 겸해져 있는데,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이제 내시경을 지금 체력이 떨어져서 못할 정도라고 하면 이제 원기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한방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스트레스, 좀 정신적으로 신경 쓰거나 과로하는 경우가 예전에 뭐 한 1, 2년 전에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예, 제가 한 몇 년 전에 남편이 예. 돌아가셨어요. 아, 그리고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막 이렇게 예. 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같이 계시던 분이 이제 사별하면서 이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제 심장 쪽에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예, 위장 자체가 스스로 그냥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심장에서 피 공급을 받아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장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정신적인 충격에다가 현재 연세가 60세가 넘다 보니까 심장의 기능 자체가 이제 약해져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원기 자체가 떨어져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위장의 이제 기능도 떨어지면서 소장에서 제대로 흡수를 못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장에서 또 수분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수분을 빨아들이는 힘이 떨어지면서 이제 설사와 이제 복통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먼저 이제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심장하고 과도하게 이제 정신적인 이제 충격을 받은 경우에 이쪽 심장 쪽하고 이제 원기 보하는 쪽에 한방 처방하고 제가 이제 위하고 장 기능을 복구시키는 처방을 불러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밤에 자는데 굉장히 입도 마르고 자다가 깨고 또 밤에 자는 중에 굉장히 꿈을 많이 또 꾸고 그래요, 선생님. 네. 예. 그리고 발이 엄청나게 차요. 손은 괜찮은데 예. 발이 차가워요. 예. 예, 지금 이제 입이 마르고 꿈이 이제 많다는 것은 입이 마른다는 것은 내 몸 안에 이제 음식물을 제대로 이제 섭취를 못 하시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섭취를 한 것도 소장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를 못 하고 이제 설사로 대변을 여러 번 보면서 빠져나가니까 내 몸 안에 이제 진액, 영양분이 없으면서 이제 입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고 또 체력이 떨어지고 이제 심장이 약해지면서 이제 꿈이 많아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래서 심장 쪽하고 원기 보하는 쪽 약 처방을 하게 되면 예, 주무시다가 입이 마르는 증상도 조금씩 감소가 되고 이제 꿈도 차츰 사라지게 됩니다. 예, 먼저 네. 적어 보세요. 네. 네, 환기. 예. 예, 그다음에 연자육. 예. 예, 여기까지 각 6g이요. 예. 예, 그다음에 백출. 백출요? 예, 백출. 예. 예, 그다음에 감초. 예. 예, 이게 4g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음식을 드실 때 좀 달달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좀 약간 얼큰하고 칼칼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예, 어머님은 근데 어떤 저는 예, 예, 단 것도 중간 정도, 칼칼한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대추 2개 넣으시고요. 예, 예. 대추 중간 크기 2개 넣으시고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하게 해서 생강 한쪽 넣으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으시고 예. 예,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예, 그래서 처음에는 중간불 정도로 해서 예, 그 약물이 예, 끓어오르면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 불의 강도를 낮추어서 예, 잔잔하게 해서 한 30분 더 끓이세요. 네. 네, 그렇게 하면 한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네. 예, 그러면 그걸 식사하시고 30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드세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실 때는 다른 TV나 뭐 라디오 이렇게 혹시 스마트폰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예, 네. 식사에만 집중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제가 예. 이렇게 밥도 빨리 못 먹어요. 보통 밥 한 끼 먹는데 한 30분 정도는 걸리거든요. 네네. 밥을 빨리빨리 못 먹고 막 천천히 먹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건 네. 좋습니다. 그 대신 이제 입에서 계속해서 이제 저작 작용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그 음식을 억지로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밥을 먹고 나면은 어떤 때는 허기가 빨리 오고 어떤 때는 또 속이 더부룩해서 허기가 예.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제가 막 이렇게 배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꾸, 예, 예.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자꾸 뭘 더 먹어야 될까, 더 먹어야 될까 하고 제가 또, 아, 많이 먹으면 안 되지 하고 또 망설이고 막 그렇게 제가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똑같이 지금 음식을 드셔도 어떤 때는 먹고 나면 바로 허기질 때가 있고 또 어떤 날은 속이 좀 더부룩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날씨처럼 우리 몸은 이제 제가 어머님하고 지금 이렇게 통화를 하고 계시지만 오늘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우리 안타깝지만 똑같이 노화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내가 한 수저라도 더 먹으면 기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잘 돼서 내가 음식을 밥을 2그릇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네. 지금은 예, 날씨에 따라서 또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반응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네.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어머님께서 음식을 먹었는데 아, 좀 더 먹고 싶다. 예, 여기에서 그만 드셔야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밥을 한 어떤 데는 한 몇 숟갈 정도 남길 때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네. 이제 또 뭐 한 2시간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다. 예, 그러면 그때 조금 먹어주시면 됩니다. 예, 네. 그걸 그때는 제가 두유 같은 거 그런 거 먹어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두유를 드셔도 되고 다른 먹고 싶은 거 빵을 드셔도 되는데 내가 그걸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된다. 예, 괜찮다. 예, 그러면 좋으신 거고 그렇지 않고 예, 영양을 생각해서 내가 뭔가를 먹었는데 그거 먹었더니 좀 불편하다 그러면 다른 종류의 음식이나 예, 간식거리로 바꾸시면 됩니다.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과일 정도를 먹으면은 어떤 데는 과일을 좀 먹으면은 예. 좀 사과 이런 게 어떤 데는 또 소화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바나나 이런 게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 예. 이제 과일은 성질이 차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과일을 드시고 싶을 때는 그러니까 바나나도 완전히 더 익은 다음에 드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네. 이제 사과도 제철에 나는 그 과일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네. 다음에 우리가 하루 중에서 그 점심은 여름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네. 대부분은 과일이 이제 여름에 많이 나기 때문에 여름에는 해가 세지고 내 몸도 좀 따뜻해지기 때문에 과일을 섭취할 때는 아침이나 저녁보다는 낮에 섭취를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내 위와 장이 오늘은 좀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다. 예, 그때 이제 과일을 조금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차 요법을 그 3개월 복용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이고,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해드린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복용하시다가 말씀처럼 혹시 불편한 증상 있으시면 즉시 중단하시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해 주신 분은요, 소음인 체질이시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불편 겪고 계셨는데요. 제가 듣기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스트레스에 정말 취약하다고 들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과민성이라는 것은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또 불편하고 또 신경을 쓰거나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증상이 심해지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 몸에 체력이 떨어질 때 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위와 장에 이제 내시경을 했는데 기질적인 병변은 없는데 기능적으로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화하셨던 어머님의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과 사별을 하면서 이제 정신적인 충격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소음인 체질로 비위가 약하고, 예, 그 다음에 60세가 넘어가면서 이제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원기만 올리는, 예, 위와 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한방차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이제 심장의 기능과,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손상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을 보강시키는 이제 감초의 약재를 보강을 해서 그 다음에 위와 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약재를 같이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어져서 이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처방을 해드린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담자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도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는데 체질이나 또 나이 또 남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1차적으로 좀 신경이 예민하다.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소화가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평상시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과민성 대장 증상을 치료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과민성 대장 증상은 결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신 분들, 예, 그런데 남성분들도 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걱정거리가 있을 때 잠이 안 오시는 남성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예, 과민성 장을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예,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보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 그게 대표적으로 향부자와 감초입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선천적으로 위와 장이 약하신 분입니다. 예, 음식을 조금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좀 하는 경우,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위와 장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는 게 필요하니까요. 이때는 이제 음식물을 한 두세 번이라도 조금 더 같이 함께 이제 씹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인 체질인데요. 평상시에 이제 손과 발이 항상 차고 복부를 만졌을 때 배가 이렇게 차가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아침이나 점심에는 뭐 밥을 먹고 핫백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항상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는 조금 걸어 주시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부에 핫백을 조금 해 주시는 습관을 자주 들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참고하셔서 이 대장 관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02823-2000번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어떤 음식이 건강에 도움되고 어떤 음식과 조합이 어울리는지 건강에 좋은 음식 궁합까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살펴볼 건강 밥상 재료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신의 채소라고 하죠. 굉장히 놀라운 효능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등산을 할 때 오이를 이렇게 가져다니면서 꼭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수분 보충에 좋아서겠죠? 네, 맞습니다. 오이의 성분 중에 이제 96%가 수분이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특히 이제 물을 마실 때 물이 잘 안 넘어가신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물 섭취가 자꾸 줄어드는 경우, 또 날씨가 더워지면서 땀이 나고 몸이 더우면서 내 몸에 수분 증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이의 섭취를 늘리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물을 많이 마시면 독소를 빼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독소만 좀 잘 제거해도 건강을 챙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이가 해독 작용에도 좋겠죠?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오이에는 이소헤르시트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내 몸 안에 이제 부종을 빼주고 내 몸 안에 이제 독소를 소변을 통해서 이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 동의보감에서 특징적으로 보는 게 오이의 색깔은 파랗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간 기능이 좀 떨어져 있거나 간 수치가 좀 높거나 또 이렇게 술을 좀 자주 먹는 사람, 또 하나 동의보감에서는 술을 자주 먹는 사람도 간이 나빠지지만 평상시에 이제 분노가 자꾸 재발을 하는 경우에 또 이 오이가 아주 특효의 약처럼 효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오이가 아니라 정말 약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또 오이 하면 생각나는 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이를 잘라서 얼굴에 팩으로 붙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피부 미용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 오이는 96% 이상이 수분이기 때문에 내 몸에 이제 수분을 보충을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뇨작용을 잘 해주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이제 혈압 조절과 그 다음에 얼굴이나 손발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자체에 이제 오이에 함유되어 있는 실리카라라는 이제 미네랄은 있는데요. 이 미네랄은 이제 머리카락과 손톱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콜라겐의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요. 주름 개선 효과도 있고 피부의 탄력에 도움을 주고 마지막으로 다 알다시피 이 오이에는 비타민 C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말이 있는데 피부에 붙이지 말고 먹어야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오이를 당근과 함께 먹으면 좀 피해야 한다. 당근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던데 사실일까요? 일단 정답부터 말하면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당근에 포함된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오이에 있는 비타민 C를 산화한다고 해서
함께 먹는 것을 피하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효소는 이 당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이 자체 내에도 있고 또 무에도 있고 브로콜리에도 있고 시금치에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 당근과 오이는 오히려 먹지 않는 것보다 같이 먹어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색깔별로. 일단 오이는 푸른색이고 색깔별로 보면 푸른색은 음에 해당이 되고 당근은 노란색 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이 오이와 당근을 같이 섭취해 주면 우리 몸 안에 이제 수분 보충, 특히 이 황색의 계열의 당근은 베타카로틴, 그래서 우리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이 또 되기 때문에요. 함께 먹으면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또 피로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내 몸 안의 독소를 소변으로 빼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알록달록한 이 색깔 채소들 같이 먹으면 더 좋다는 말씀까지 함께 해주셨고요.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빈속에 오이 먹으면 차다, 이렇게 좀 차다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찬 음식이 맞는지 또 어떻게 섭취를 하면 좋을지까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야채나 과일은 대체적으로 성질이 좀 찹니다. 그 다음에 또 색깔도 약간 음색, 푸른색의 계통은 성질이 좀 대체적으로 찹니다. 그래서 오이는 색깔이 좀 파랗잖아요. 푸르고. 그 다음에 채소에 해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질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빈속이나 소음인 체질, 태음인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배가 살살 아픈다든지 설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정말로 대표적인 아주 좋은 양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고추장과 된장이잖아요. 그래서 고추장은 약간 매우면서 열을 내주게 하기 때문에 이 오이를 고추장에 찍어 먹게 되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음식을 해독하면서 조화롭게 해주는 게 된장이기 때문에요. 매운 걸 좀 싫어하시는 분은 된장을 조금 찍어서 같이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기를 섭취를 할 때 고기는 열이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때 오이를 같이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고추장과 된장 꼭 챙겨서 같이 먹어야겠습니다. 오늘 신의 채소로 불리는 제철 식재료 오이 살펴봤습니다. 오이로 건강 챙겨보시고요. 궁금한 식재료가 또 있으시다면 원음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역시나 많은 분들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본인 상담 맞으신가요? 네,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 네, 여보세요? 네, 네. 네, 네, 궁금한 거 있어서 전화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상담하시는 분 연세와 키, 몸무게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나이는요, 60이 됐고요. 네, 60살이시고요. 몸무게는 58, 몸무게는 52kg. 네, 52kg. 네, 키는 58이요. 158. 158cm십니다. 네네. 네, 지금 제 옆에 박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시원하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지, 제가 이게 명치끝 밑이 있잖아요. 예. 밑에. 여기가 항상 잘 아파요. 근데 예. 이제 이게, 약을 먹고 그러면, 근데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약 먹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약을 안 먹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게 제가 소를 이렇게 눌러보면 예. 항상 거기가 다른 분들은 안 아픈데 저는 좀 아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병원에 가도 약 먹을 때만 괜찮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좀 안 좋아요, 항상. 네. 근데 이제 또 검사를 해도 뭐 괜찮은데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예. 여기가 딱 이렇게 눌리면 아파요. 네. 이게 원인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아주 고민이고 내 예. 소화가 잘 안 돼서 항상 잘 체해요. 잘 예. 체해가지고 예. 맨날 그 뭐 그냥 소화제는 달고 먹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어떻게 뭐 치료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예. 그냥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예. 이렇게 그 명치 끝이 아프고 답답한 게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저기 그냥 거의 한 이제 제가 뭐지 폐경이 되고 나서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래서 폐경되고 나서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갱년기 증상 나타나잖아요. 네네. 예, 갱년기 증상 나타난 적 있습니까? 갱년기 제가 한 2년 정도 예. 제대로 그게 2년 정도 됐어요. 예. 됐는데 굉장히 좀 막 그냥 막 우울해지고 막 몸이 덥고 막 엄청 좀 다른 사람들 부위에 막 땀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막 그랬어요. 예. 지금도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훅 이렇게 올라요. 예. 이렇게 올라가지고 얼굴이 막 빨개지고 나도 모르게 열이 훅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래요 아직까지도. 예. 근데 뭐 이거 그렇다고 어떻게 약을 먹어야 되는 건지 안 먹어야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예. 될지. 아, 그럼 요즘도 열이 올라오면서 땀도 좀 납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있는 순간에 어느 순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훅 올라가지고 예. 얼굴이 빨개져요. 예. 그래서 이게 뭐 갱년기가 지금도 있나 이게 무슨 왜 이게 무슨 큰 병인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게 어떻게 어디 아픈 게 아니라서 병원 가기도 애매하고 이게 그래요. 예. 폐경은 언제 되셨습니까? 한 2년 정도 됐어요. 아, 2년 전에 되셨다고요? 네네. 예. 지금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따로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제가 혈압약 먹어요. 혈압약하고 예. 제가 그게 없었었는데 이게 폐경이 되고 나서는 고지혈증도 생기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하게 약이 많이 늘었어요. 혈압약에다가 고지혈증 약에다가 예. 또 막 심장이 막 이렇게 쪼여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또 막 그 신장약하고 혈압약하고 이렇게 예. 요새 경영이 나오는 거 있어서 그거 예. 같이 먹어요. 예. 그래서 세알을 먹어요. 예. 그리고 지금 60세인데 그 전에 특별히 수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뭐 아파서 수술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없는데 그냥 이렇게 이게 단기대하게 아픈 거죠. 예. 특별히 크게 어디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살살 이렇게 예. 찌글찌글 안 이렇게 아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원래로 돌아가셔서 지금 명치 밑이 아픈 건 지금 폐경이 네. 된 건 2년 정도 되셨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명치가 아픈 건 2년 전이나 그 전부터도 좀 불편하셨습니까? 그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이제 그때는 이렇게 소화가 안 돼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또 이렇게 또 먹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다른 건 원활한데 이렇게 제가 누워서 거기를 항상 이렇게 만지면 항상 거기가 아파요. 네. 예. 그다음에 화장실 대변은 매일 잘 보십니까? 그래서 그러니까는 딱히 이게 병원을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명치 끝이 뭐지 이게 뭐 검사해도 안 되는 건데 근데 본인은 그걸 아프잖아요. 예. 본인만이 아는 거니까 이렇게 누르면 가슴이 여기가 다 이렇게 아파요. 그래서 이거는 병도 없고 이게 무슨 병인지 저도 궁금해 죽겠어요. 아, 그거는 이제 지금 병원에서 검진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잖아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소화제를 먹거나 또 본인이 구입해서 드시는 이제 소화제를 먹고 나면 그 증상이 사라지잖아요. 네네. 예, 이제 이 경우에는 바로 이제 신경성 위염이라는 질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경성 위염이라는 질환은 다시 이제 한방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심장이 약해지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비위 기능이 차가워져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실질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하면 위에 뭐 궤양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염증이 아주 높은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만 명치 부분이 좀 답답하고 아무래도 이제 누워 있으면 더 답답한 증상이 심해지고 또 하나 이제 누르면 아픈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고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장이 쪼여들어서 심장약 복용한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예, 요 심장의 느낌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아, 그거는 제가 이게 저도 모르고 순간적으로 예, 주말 농장 같은 농사를 짓는데 예, 갑자기 막 이게 가슴이 막 쪼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근데 이게 금방 또 괜찮아지고 예, 한 1분 정도 이게 가슴이 확 쪼여지고 답답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서 병명이 처음에는 식도염으로 나왔는데 예, 식도염약 먹었는데도 그게 안 됐어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게 뭐 수술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약으로 예. 지금 그거 이제 먹고 있는 중인데요. 예, 그러면 그 약을 먹으면서는 그 심장 쪼여지는 증상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또 일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여기가 가슴이 근데 답답하게 예, 예, 숨을 고르게 쉬어야 되는데 예. 숨이 한꺼번에 고르게 안 쉬어지는 거예요. 아,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참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아, 예, 이상한 알겠습니다. 증세를 예, 그 경우가 이제 네. 실질적으로 이제 심장에 이제 관상동맥 혈관이 약간 좁아져 있는 느낌은 드는데 그게 병적으로 스텐스를 넣을 정도는 아니고 내가 몸이 피곤하거나 뭐 신경을 좀 예민하게 쓰거나 좀 과로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가슴에서 숨이 안 쉬어지고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명치 부분은 한방에서 이제 그 심장에 예, 모혈이라고 하는 가루가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 이 기능 자체는 이제 위장 기능만 보를 해서는 안 되고 심장이 이제 조여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심장약을 같이 써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지금 갱년기 증상이 아직 있는 경우인데 저녁 때 잠을 자다가도 한 번씩 열이 오르는 증상이 있습니까? 근데 저녁에요 잠이 잘 안 와요. 예,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데 주무시다가 열이 올라와서 잠깐 깰 때가 있으세요? 근데 잠이 한번 또 안 들다가 한번 들면은 그냥 아침까지 그냥 이렇게 가요. 아, 중간에 예, 일어나는 적은 알겠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위장에 실질적으로 궤양이나 염증이 심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신경성 위염 증상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위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심장 자체가 실질적으로 쪼여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 있다는 것은 예, 심장의 이제 기능도 좀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처육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네. 네, 향부자. 향도자요? 예, 향부자. 예, 향기 향자에 예, 그 다음에 부자 해서 향부자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감초. 감초. 예, 그 다음에 백출. 백귤이요? 예, 백출입니다. 예, 네. 출입할 때 출자. 예, 네, 그 다음에 당귀. 당귀. 예. 예, 그 다음에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한 개. 생감이요? 예, 생강요. 생강. 예, 그 다음에 진피도 하나 더 넣으세요. 네, 진짜.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생강은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네. 하게 해서 하나 하고 제가 불러드린 네. 약재는 각각 5g씩 넣으세요. 아, 예, 5g. 예, 그 다음에 음식은 좀 달콤 새콤한 거 좋아하세요? 좀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저는 씁쓸한
씁쓸한 걸 좋아해서. 아, 씁쓸한 거 좋아하세요? 이번에 그런 게 더 땡겨요. 예, 그러면 지금 비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약간 좀 씁쓸한 게 땡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 경우 이제 설명할 때 커피를 마셔도 원두 커피는 조금 씁쓸하고 우리가 조금 뭐 설탕이나 라떼 같은 경우 좀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씁쓸한 게 맛있으면 예, 씁쓸한 음식으로 자주 찾아서 드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차 요법을 중간불 정도로 해서 물을 1500cc 넣으세요. 아,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끓이면 한 100cc 나옵니다. 30분 끓이면. 예, 그러면 그걸 식사하시고 30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복용하세요. 아, 예.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차 요법을 3개월 정도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하고 뜸 치료도 좀 꾸준히 받으세요. 아,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명치의 답답함 말씀해주신 한방차로 꼭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명치 통증에 대해서 오늘 들어보았는데요. 이 명치 부분의 통증은 소화기관에 연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심장이나 비위에 연관이 있을까요? 예, 두 가지 다 연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안 될 때는 대부분 명치 부분이 아프고 답답하다고 하고 이제 간혹 예, 심장에 질환이 있는 분들이 예, 가슴의 통증으로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뭔가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미식미식하고 느글느글하면서 토할 것 같은데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있다가 예, 심장 질환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는 시기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60이 넘어가시면 예, 그 다음에 60 이상, 그래서 뭐 70이다, 80이다, 이렇게 연세가 되셨다고 하면 당연히 심장의 기능이 더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심장은 마음,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는 경우이잖아요.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인 경우, 예, 그래서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 특히 내가 신경 쓰면 소화가 안 돼, 머리가 아파. 예, 그 다음에 음식을 잘 먹다가도 뭔가 불편한 소리를 딱 듣거나 뭔가 내가 시야에 불편한 게 딱 들어오면 예, 명치 부분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바로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면서 음식을 먹기 싫어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 명치가 아플 때 내가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 내가 평상시 소화는 잘 되는데 요즘 소화가 좀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소화기내과 검사만 받는 게 아니라 예, 심장 검사도 꼭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명치가 답답할 때는요, 이 소화기관뿐만 아니고 심장도 꼭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치의 이 답답함 그리고 통증을 한방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명치를 눌렀을 때 아픈 증상이 있고 명치를 뭔가 눌렀을 때 눌러주면 뭔가 시원하고 기분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배가 아플 때 할머니들이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하면서 배를 이렇게 마사지 해줄 때 기분이 좋은 경우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누군가 내 배를 마사지를 해주는데 마사지를 해주면 더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사지를 해줄 때 기분이 좋은 경우는 내 몸의 비위 기능이 약해서 나타나는 경우고, 예, 그 다음에 마사지를 할 때 손을 댈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위장에 염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먼저 소화기내과에서 검진을 받고 소화기내과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염증은 많지는 않은데 기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같이 겸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침치료, 뜸치료를 같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명치가 답답하고 불편하시면 말씀 참고해서 꼭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치 통증에 좀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아까 향부자, 감초, 백출, 당귀, 그리고 생강, 진피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얼핏 듣기로 당귀가 또 여자한테 굉장히 좋은 약재라고 들었어요. 이 약재들의 조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명치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심장이냐 위장이냐, 그래서 방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슴이 쪼이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혈관이 약간 좁아진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위장 기능만 보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심장의 기를 돌려주는 향부자의 처방을 같이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여성분의 경우에 나이가 60인데 2년 전에 폐경 증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폐경이 된 이후로 열이 올라오면서 땀이 나고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여성분들이 노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여성분들의 피를 보충해주고 여성 호르몬의 활성도를 균형을 맞춰주는 게 당귀입니다. 그래서 당귀를 같이 넣어줬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위 기능을 좋게 해주는 게 이제 백출과 진피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음식이 씁쓸한 게 맛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씁쓸한 걸 좋아하는 경우에는 비위에 이제 염증이 있고 식체 증상이, 체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씁쓸한 음식이 땡기게 되는 거고, 이에 반해서 만약에 음식이 좀 달달한 게 땡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위의 기능이 힘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씁쓸한 게 좋고, 명치에 통증이 있고 손으로 눌렀을 때 아픈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진피라는 행기시키는 약재와 그 다음에 맺혀 있을 때는 뭔가 약간 매콤한 기로 풀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한 음식을 먹을 때, 특히 이제 짜장면을 먹을 때 느끼한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 분들 대체로 거기에 고춧가루를 좀 넣으면 약간 느끼한 맛을 잡아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활성도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이제 생강을 같이 넣고, 그 대신 이분의 경우에는 씁쓸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추는 넣지 않고 생강으로 해서 행기시키고 비위의 기능을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처방을 해드렸던 겁니다. 네, 말씀 들어서 이 체질에 맞게 명치 답답함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저희가 보면 답답하면 이렇게 쿵쿵 때리기도 하잖아요. 쿵쿵. 이것처럼 좀 한방 지압법으로 꾹꾹 눌러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혈자리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체기가 있을 때는 대표적인 게 합곡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체했다 그러면 합곡이라는 혈자리는 이 엄지손과 두 번째 손가락을 만나는 부분 뼈 사이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짝 짚어보면 맥이 뛰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왼손 합곡,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오른손 합곡을 자신의 오른손이다 그러면 자신의 왼손의 엄지로 해서 약간 뻐근할 정도로 해서 한 15초 정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떼고 다시 15초 눌러주고 해서 한 5회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는 항상 이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누워서 식사를 하고 이제 마사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엄지와 검지 손 사이에 합곡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배 마사지까지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건강을 되찾아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박사님 혹시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일까요? 오늘은 간
간 수치 40 이하로 반드시 조절을 하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 간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도 만들고 내 몸 세포에 필요한 콜레스테롤, 너무나 많은 또 가장 큰 기능인 해독작용도 아주 잘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그냥 간 수치가 좀 높아요. 뭐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이랬을 때 간을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몸에서 중추적인 역할, 또 물질 대사 기능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게 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검진을 했을 때 간 수치가 40 또는 30 이하 정도로 항상 낮춘다는 기능을 가지고 여기에 맞추어서 이제 늘려야 될 것, 줄여야 될 것, 제가 두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 수치를 40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줄여야 되는 게 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술은 당연히 간에 무리가 가게 되죠. 두 번째는 복부 비만을 줄이셔야 됩니다. 복부가 비만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내장 지방이 생기고 이 내장 지방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간에 염증을 유발을 하면서 간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내가 많이 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간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늘려야 되는 것은 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생리를 하기 때문에 평상시 이제 빈혈이 있다. 오래 걷거나 오후쯤 되면 다리가 붓는다. 나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간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힘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식물성 단백질, 콩, 두부를 많이 섭취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육류도 적절히 섭취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동의보감에서 보면 나이가 50세가 되면 간장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요. 특히 이때는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씩 섭취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걷는 운동,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걷는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간의 수치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간질환 예방과 또 건강을 위해 금주, 복부 비만 관리 꼭 해주시고요. 간 수치를 40 이하로 낮춰서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진용의 건강상담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